책 읽는 곰 출판 이선주 장편동화 그냥 베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이는 주영이랑 지연이는 우진이랑 지아는 경이랑 걸어간다. 초이, 지영이, 정연이는 셋이서 걸어가고 용희, 태영이, 작은 영지, 큰 영지는 넷이서 걸어간다. 나는 혼자 걸어간다. 나만이 아닌 건 근용이도 혼자 걸어가기 때문이다. 근용이는 책에 얼굴을 콕 파묻은 채 걸어간다. 진짜 책을 읽는 걸까? 아니면 혼자 걸어가는 게 창피해 책을 읽는 척 하는 걸까? 수업을 마치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정문을 빠져나가는 이 시간이 나는 가장 싫다. 서연아, 이따 카톡할게. 우진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내가 허둥지둥 대답하자 우진이가 빙그레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똑같이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지연이가 우진이의 팔짱을 끼더니 걸음을 재촉했다. 지연이는 우진이가 나와 짝이 된 게 불만인 모양이다. 오늘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친구 리포트라는 숙제를 내줬다. 각자 짝을 정해 서로의 장점과 단점, 같이 겪었던 재미있는 일이나 속상한 일들을 써오는 것이다. 짝을 정하는 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들어 단짝 친구와 눈을 맞췄다. 나도 고개를 들었지만 내 눈동자는 갈 길을 잃고 방황했다. 동시에 눈을 맞출 친구가 없으니까. 나는 어쩐지 무안해져 입술만 물어뜯었다. 다들 정했니? 선생님의 물음에 목소리 큰 몇몇 아이들이 네 하고 대답했다. 나는 작은 소리로 아니요 라고 했지만 아마 선생님에게 가 닿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럼 누구랑 할지 각자 이름 적어서 뒤로 돌리도록. 조기가 앞줄을 거쳐 두 번째 줄을 거쳐 세 번째 줄에 있는 내 자리까지 넘어왔다. 나는 연필을 쥔 손만 꼼지락거렸다. 야, 얼른 넘겨. 뒷자리에 앉은 정연이가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모두의 눈길이 나에게 쏠렸다. 뒷짐을 진 채 교단 주변을 서성이던 선생님이 나를 쳐다봤다. 나도 모르게 몸이 얼어붙었다. 서연이는 누구랑 친하지? 선생님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내 마음까지 녹여주지는 못했다. 서연이 친구 없는데요? 태용이 말에 몇몇이 킥킥 웃었다. 그러나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짓궂은 몇몇 빼고는 따라 웃지 않은 탓이다. 아이들은 잔인하지 않다. 다만 나랑 어울리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때 우리 반 반장인 우진이가 말했다. 나랑 할래? 그래라고 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고마워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다른 애들이 서로 좋아서 숙제를 같이 하는 거라면 우린 우진이가 나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고맙다는 말에 우진이가 씩 웃었다. 이런 건 친구 관계가 아니다. 나는 고서연 옆에 유우진이라고 적고는 종이를 뒤로 넘겼다. 그러자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 나에게서 눈길을 거뒀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누군가의 관심을 끄는 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주목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같은 날 빼고는 다들 나에게 관심이 없다. 다행이다 정말, 정말 다행이다.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엄마는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고 있어서 출근만 정시하고 퇴근은 자유롭다. 그렇다고 늘 이렇게 집에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 여기저기 다니며 일하다가 저녁 늦게야 집에 들어온다. 영어학원 안 가니? 4시까지잖아요. 아, 그렇지. 엄마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통화를 시작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눕자마자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한 고비를 넘겼고 이제 한 고비만 더 넘기면 저녁이 된다. 그럼 아웃사이더 1의 음악을 실컷 듣다 잠들 수 있다. 하루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아웃사이더 1과 나만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오래 누리고 싶지만 영어학원에 가야 한다. 나는 벽시계를 노려보다 짧은 바늘이 숫자 4에 가까워지는 걸 보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영어학원 가방을 메고 방에서 나오자 엄마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나에게 손짓을 했다. 왜요? 간식 좀 먹고 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뭔지 묻지도 않고 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놨어. 나는 다시 고개를 저어 보이고는 곧장 현관으로 갔다. 내일 네 친구가 올 거야. 친구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외국에 있다는 엄마 친구 알지?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내일 오기로 했거든. 좀 오래 있을 거야. 우리 집에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왜 제 친구예요? 아, 그 친구한테 딸이 하나 있거든. 너랑 동갑이야. 엄마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그런 말 없었잖아요. 혼잣말 하듯 뱉은 말이라 엄마는 못 들었을 거다. 엄마에게 가 닿길 바라면서도 가 닿지 않길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건 욕심일까? 미안, 정신이 없었어. 하나도 미안하지 않으면서. 다녀올게요. 나는 꾸벅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다시 현관으로 갔다. 하얀색 운동화에 발가락을 쑤셔넣는데 엄마가 너랑 같은 방 쓸 거야? 라고 했다. 네.
반사적으로 대답하고 현관문을 닫는 순간 엄마가 한 말이 다시 떠올랐다. 같은 방을 쓴다고?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과 방을 같이 쓴 적이 없다.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으니까. 생각만 해도 싫다. 나는 현관문 쪽으로 손을 뻗다 말고 다시 돌아섰다. 여기는 엄마 아빠 집이고 나는 착한 딸이니까. 학교에서도 나는 착한 아이, 착한 학생으로 통한다. 애들은 나에게 숙제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너는 착하니까 라는 말을 덧붙인다. 선생님은 교실 뒷정리를 부탁하면서 서연이는 착하니까 라고 한다. 그런데 왜 다들 나한테 뭘 해달라고만 하고 같이 하자고는 하지 않는 걸까? 착하다는 건 미안하다는 말 대신 쓰는 말일까? 나는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이어폰 속에서 도라만가가 흘러나왔다. 세상에 아웃사이더 원의 음악과 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다. 지구 한 바퀴를 돌았어.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아도 마음은 자꾸 도라만가. 너에게 도라만가. 내일 온다는 엄마 친구의 딸은 어떤 아이일까? 외국애니까 헤르미온느 같은 금발머리일까? 헤르미온느처럼 예쁘고 멋있는 아이였으면 하면서도 그런 아이는 나 같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자꾸 겁이 난다. 자꾸 설레서 속상하다. 설레고 싶지 않다. 분명 실망할 테니까.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할 리 없을 테니까. 오늘이야. 소시지를 한 입 베어 무는데 엄마가 말했다. 그러자 아빠가 된장찌개를 뜨다 말고 근데 꼭 우리 집이어야 해? 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나봤는데 어떡해.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엄마가 조금 신경질적으로 말하자 아빠가 손을 휘휘 내저었다. 알아서 하라는 소리다. 아빠는 귀찮은 것이다. 엄마 친구가 오는 것도 엄마와 싸우는 것도. 오늘 늦어. 언젠 안 늦었나? 엄마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아빠는 공무원이다.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9시까지 출근해서 6시면 일이 끝나는 줄 아는데 아빠는 8시도 되기 전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다. 공무원이 다 편하지는 않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는 내게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라고 한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엄마 말이 맞는다면 공무원인 아빠와 학교 선생님들은 모두 행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물론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는다. 얘들아, 산다는 게 뭘까? 라고 묻는 내 모습을 상상만 해도 바보 같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못 모르고 이런 말을 꺼내곤 했다. 그럼 아이들은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슬금슬금 멀어졌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까? 그럼 나에게 다가와 줄까?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다. 오면 잘해줘. 누구요? 엄마 친구 딸. 착하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착하니까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아,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어? 우리 서연이는 착하잖아. 서연아, 숙제 좀 보여줘. 넌 착하잖아. 이것과 같은 말이다. 이건 강요다. 갑자기 그 애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엄마에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굳이 잘해주려고 애쓰지 말자는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다 같이 집에서 나와 엄마는 화장품 회사로, 아빠는 시청으로, 나는 학교로 향했다.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지만 집을 나와서 향하는 곳은 제각각이다. 아마 우리 마음도 그럴 것이다. 엄마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건 의심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데 왜 자꾸 외로울까? 사랑받고 있는데 왜 사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드는 걸까? 학교에 가면 더 외롭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다. 짓궂은 친구도, 착한 친구도, 무심한 친구도, 친절한 친구도 있지만 내 친구는 없다. 왕따는 아니지만 내게 말 거는 친구는 없다. 그게 문제다. 안녕. 터벅터벅 교실로 들어가는데 정연이가 인사를 한다. 안녕. 나도 인사한다. 정연이가 나를 지나쳐 지영이에게 간다. 지영이와 아웃사이더 원 이야기를 한다. 나랑 이야기해도 될 텐데. 누군가 나에게 아웃사이더 원에 대해 물으면 10시간도 아니 100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재미가 없을 것이다. 내가 입을 열면 다들 눈을 아래 위로 굴리고 하품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한다. 그만 말했으면 하고 말이다. 다들 안녕. 선생님이 들어오면서 또 하루가 시작된다. 집에 가는 길. 민정이는 주영이랑 지연이는 우진이랑 지아는 경이랑 걸어간다. 초이, 지영이, 정연이는 셋이서 걸어가고 용희, 태영이, 작은 영지, 큰 영지는 넷이서 걸어간다. 나는 혼자 걸어간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개근복지관 개근마을 도서관에서 빌리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